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멕시코 피파 랭킹 13위 북중미 예선에서는 2위로 본선 직행에 성공. 그러나 북중미 최강자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과 캐나다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세대 교체로 인해 전력이 최근 대회 중 가장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라울 히메네즈의 합류가 반갑기는 하나 올 시즌 울브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상태. 결국 이번 월드컵에서도 공격에서는 측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로사노의 폼이 올 시즌 100%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베가가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과의 1대1 대응에서는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공격보다는 단단한 수비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 피파 랭킹 26위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을 잡아내면서 본선에 합류했다. 다만 운이 상당히 많이 따라주었는데 플레이오프 준 결승 상대였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실격당했고 대신 치른 평가전에서는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주력들의 체력을 안배했기 때문. 스웨덴이 체코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치렀다는 점도 행운이었다. 레반도프스키, 지엘린스키 등 유럽 B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많다. 그러나 미흐니의 비치 감독의 특성상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 공격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원을 거치지 않는 빌드업이 대다수라 중원 자원들은 3선에서의 압박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쉽게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득점 상황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한방 이외에는 별다른 플랜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언더 접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매치. 멕시코는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이 좋고 폴란드도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흐르게 하는데 능한 편입니다. 그나마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가 좋은 폴란드가 조금이나마 날카로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추천 배팅 폴란드 승 2.5 언더. 프랑스 피파 랭킹 4위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유로와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태. 월드컵 조 구성도 우크라이나, 핀란드, 보스니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조라 상당히 운이 따라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년 전에 겪었던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다시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전 포지션에 걸쳐 단단한 선수층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선수들의 낙마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 포그바 캉테의 낙마는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해주어야 했던 벤제마도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 불참이 확정되면서 2002년과 같이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일단 1대1 상황에서는 앞서고 있고 공격 시에는 윙백을 깊숙하게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공격력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상태다. 호주 피파 랭킹 38위 플레이오프에서 페루를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본선에 극적으로 합류했다. 첫 출전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06년에도 승부차기로 본선에 합류했으니 어느 정도 2006년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듯. 다만 일본과 사우디 등 본인들과 대등한 전력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 별다른 인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매우 아쉽다. 팀 K1 등 황금 세대들이 성과를 냈던 과거와 비교하면 스쿼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그래도 공격진에서는 자국 리거들의 비중이 높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는 있는 상태. 다만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의 공격진 중 가장 키가 큰 선수가 185cm의 듀크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코멘트 프랑스의 승리를 점친다.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호주에 비하면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점하고 있는 상태. 물론 호주가 꽤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이 부족한 프랑스의 약점을 공략해볼 가능성이 있으나 득점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추천할 만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 배팅 프랑스 승 2.5 언더. 모로코 피파 랭킹 22위 최종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5-2로 쉽게 잡아내면서 2대회 연속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최근 평가전에서도 2승 1무 1패로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다만 예선에서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의 전력만을 상대했던 터라 상위 전력을 상대로 했을 때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로 보는 것이 옳겠다. 할리로즈치 감독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국대를 떠났던 마즈라이, 지에흐가 다시 국대로 돌아온 것은 전력에 상당한 플러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감독의 플랜 A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 공격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 이용해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키미와 지에흐가 배치될 우측면이 핵심 루트가 될 것으로 보이나 1대1 대응 능력에서 모로코가 완벽하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낫다.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2위 지난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준 우승에 성공했던 전력. 선수단의 노쇠화와 잇따른 주력 선수들의 은퇴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선에서 1패만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본선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3번의 평가전에서도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냈다. 모드리치, 비다 등 2018년 역전의 용사들이 대부분 엔트리에 포함된 상태. 비다와 로브렌의 역할이 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과 전방 자원들에 비해 수비진의 경험이 꽤 모자란 상황이라 두 베테랑들이 라인 조절에 힘을 쏟아야 한다. 팀 기조가 중원 지향적이고 라인을 꽤 높이는 빈도가 높은 상황이라 뒷공간 노출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하다. 실점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 코멘트 크로아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는 매치. 일단 중원 전력의 힘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며 어느 팀과 맞붙어도 중앙 힘싸움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웬만하면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4년 전에 비해 전방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모로코도 수비진의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 언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추천 배팅 크로아티아 승 2.5 언더. 독일 피파 랭킹 11위 유럽 예선에서는 별다른 위기 없이 조 1위로 월드컵 직행에 성공했으나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헝가리에게 덜미를 잡히고 잉글랜드에게 사실점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경기력을 자주 보여주는 모습. 한지 플리크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 판을 짜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전성기의 위엄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로 엔트리를 꽉 채운 상태. 다만 베르너의 부상 낙마로 인해 전방의 파괴력은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베르츠나 그나브리를 제로톱으로 쓰거나 아데에미에게 전방을 맡기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하베르츠와 그나브리의 올 시즌 클럽에서의 폼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데에미는 A매치 경험이 일천한 상태다.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 득점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것. 일본 피파 랭킹 24위 경기력 기복이 꽤 심한 상태. 지역 예선에서는 사우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무난하게 본선 직행에 성공했으나 브라질과 튀니지를 상대로 치렀던 두 번의 평가전에서는 극과 극의 결과를 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0에서 1로 상당히 선방한 반면 튀니지와의 경기에서는 모든 유효 슈팅이 골로 연결되면서 완패한 것. 경기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쿠보, 카마다 등이 배치된 이선과 미드필더진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 다만 역습 시 제한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전방의 파괴력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사노가 주전 원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A매치 성적은 37경기 7골로 아주 인상적이지는 못한 상태다.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능력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열세였던 적이 많았는데 독일 같이 기본 피지컬이 버텨주는 상대와 맞붙었을 때는 롱볼 경합 능력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독일의 승리를 점친다. 신체적인 능력에서 독일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일본이 라인을 뒤로 무르고 보수적으로 나서는 경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독일이 중앙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전방 고민은 깊은 상황이고 일본도 텐백 양상으로 나왔을 때의 실점 억제 능력 성과는 상당했던 편이었다. 언더를 겸하는 것이 나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 추천 배팅 독일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